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의 운동이에요. 운동, 물체가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물체가 움직인다면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움직였네 하고 보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과학에서는 이런 물체 운동을 저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먼 거리를 이런 것들을 산술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분석해 보는 것이 목표거든요. 우리가 어떤 물체가 운동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이동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동 거리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하나는 변위,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두 가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공통점 때문에 사용하는 단위들이 같죠.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어떤 사람이 P점에서 출발을 해서 동쪽으로 100m를 이동한 후에 운동 방향을 바꿔서 50m를 되돌아와서 Q점으로 왔다라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총 P에서 Q까지 오는 동안 150m를 움직인 거잖아요. 이 150m 자체를 우리는 물체의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원래 P점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 Q점에 있게 되죠. 사람의 위치가 변했습니다. 얼만큼 변했나요? 원래 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동쪽으로 50m만큼 간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변위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몇 미터? 50m 움직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때 이 사람은 P에서 Q까지 한순간에 움직인 게 아니라 얼마만큼 시간을 들여서 움직였을 거고요. 그동안에 우리는 이 사람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또는 느리게 움직였어요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우리 속력이라고 하는 개념과 속도라고 하는 개념 이용해 볼 겁니다. 둘 다 앞으로 V라고 하는 기호로 나타낼 거예요. 정의를 먼저 해볼게요. 속력은 1초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움직였나요? 몇 미터의 거리를 직접 걸어갔나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속력의 크기 이렇게 계산해요. 이 사람이 움직이는 이 이동 거리를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단위도 거리의 단위 나누기 시간의 단위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값은 미터 퍼 세크가 될 테지만 킬로미터 퍼 아워도 거리 나누기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빠르기, 속력의 단위가 될 수 있고요. 밀리미터 퍼 미닛, 분속, 분당 몇 밀리미터 라고 하는 것도 거리 나누기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속력의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약간 다른 개념이 속도인데요. 속도는 1초 동안 위치가 얼마나 변했나요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계산 이렇게 합니다. 속도의 크기는 물체의 변위, 위치가 변화한 정도의 크기, 변위의 크기를 운동하는 데 걸리는 운동 시간으로 나누어주는 값이에요. 마찬가지 변위의 크기는 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리의 단위 나누기 시간의 단위 미터 퍼 세크를 기본 단위로 합니다. 속력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속력에서와 마찬가지로 킬로미터 퍼 아워, 밀리미터 퍼 미닛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속도의 단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속도 같은 경우에는 변위와 관련 있는 값인데 변위는 크기도 가지고 있지만 방향도 가지는 값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속도도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을 가지게 되는데 이 속도의 방향이 물체의 변위와 같은 방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예로 들어보면 앞에서 보았던 그림이죠. 어떤 사람이 P에서 Q까지 움직이는 동안
이 사람은 분명히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려서 운동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10초라고 하는 운동 시간이 걸렸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초 동안 이동 거리가 150m잖아요. 그래서 10초분에 150m 해서 15m/s의 빠르기를 가지게 된다면 이 사람은 처음 위치는 P점, 나중 위치는 Q점, 결국 동쪽으로 움직인 거거든요. 얼마만큼? 50m만큼. 그래서 속도의 크기는 10초 동안 위치가 50m만큼 변했어요 라고 해서 5m/s의 크기를 갖게 될 거고요. 변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 둘 다 동쪽으로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움직이는 빠르기를 속력과 속도 두 가지 개념으로 나타내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즉 이 지점에서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속력과 속도가 같을 거예요. 사람이 움직인 거리만큼 위치가 변한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동 거리는 계속 증가하지만 처음 출발점 쪽으로 되돌아가면서 변위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속력보다 속도가 작은 크기를 갖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의 운동을 그래프로 나타내 볼 건데, 그래프로 나타내기 전에 알아야 될 개념 두 가지가 있어요.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입니다. 평균 속도, 순간 속도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우리 한꺼번에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 보았던 이 사람 속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0초 동안 150m 움직여서 속력이 15m/s가 나왔어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운동을 해보면 여기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속력이 느려졌다가 빨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나 평균 속력은 이 사람의 빠르기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나누어 준 것을 평균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순간 속력은 지금 아니면 특정 시각에 그때 사람의 빠르기가 얼마인가요? 라고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물체의 빠르기가 얼마인가요? 라고 이야기하면 순간 속력 또는 순간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프상에서 의미를 좀 찾아볼 건데,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 볼 거예요.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라고도 하고 또는 ST 그래프라고도 합니다. 자, 이 물체는 0초일 때 0점에서 시작해서 T1일 때 S1, 즉 A의 위치를, 그리고 T2일 때 S2의 위치, 즉 B의 위치를 이렇게 포물선 경로를 그리면서 움직이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 물체의 경우 포물선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아무튼 출발점에서 A를 지나서 B로 지나는 이런 물체 운동인데, 우리가 그래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할 것 첫 번째, 그래프의 종류를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X축과 Y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위치를 보여줍니다 라고 했고요. 해야 할 것 두 번째, 눈에 띄는 좌표 값들은 봐두는 게 좋겠죠. 0,0, T1, S1, T2, S2 눈에 띄는 좌표 값들이 있네요.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그래프의 기울기 또는 그래프의 면적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ST 그래프는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중요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중학교 수학 시간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X축의 증가량 분의 Y축의 증가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X축이 시간, Y축이 위치이기 때문에 가로축에는 물체가 운동하는 시간을, Y축의 증가량이 물체의 위치 변화량, 즉 변위가 될 거거든요. 보니까 시간분의 변위, 즉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중에서도 A 지점과 B 지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중간에 그래프가 어떻게 기울기가 변하는지 고려하지 않고 처음과 끝을 연결해 둔 거거든요. 이것은 평균 속도를 의미하고요. A점, 한 지점을 지나는 기울기는 그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 그때의 빠르기, t1일 때의 빠르기이기 때문에 순간 속도를 의미합니다. B를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도 t2일 때의 빠르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순간 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물체 같은 경우에는 0점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증가하는 운동, 즉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물체의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면 1초마다 물체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똑같다면 그런 물체 운동, 등속도 운동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물체의 빠르기가 속도가 일정한 운동, 즉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의미하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 빠르기가 일정하고 속도의 방향, 운동 방향이 일정한 운동이에요. 이런 물체 같은 경우에는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력의 크기와 속도의 크기가 같고요. 빠르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가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프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 보면 1초마다 위치가 일정하게 변하기 때문에 물체의 위치 변화량이 물체의 운동 시간에 비례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 직선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우리 ST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라고 했었죠. 자,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다면 시간에 따라 물체의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 VT 그래프라고 합니다. VT 그래프 또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라고 하는데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프가 X축에 나란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 VT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도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프의 면적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래프의 면적의 의미 먼저 알아볼게요. 그래프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의 선과 X축과 Y축에 나란한 보조선들이 만들어내는 닫힌 도형의 넓이를 그래프의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지금 갖고 있는 VT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아래 면적이 사각형이 될 텐데 여러분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나타내잖아요. 여기서 가로는 물체의 운동 시간이 될 거고요. 세로 값은 물체의 속도 크기가 될 거거든요. 우리 앞에서 속도의 크기를 이렇게 계산했었죠. 속도는 물체의 운동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했었으니까 운동시간 속도 곱해준 값은 물체의 위치 변화량, 즉 물체의 변위의 크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VT 그래프의 면적, 변위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래프의 형태가 복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등속도 운동은 사실 여러분들 주위에 흔하지는 않거든요. 속도가 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운동,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가속도 우리 앞으로 A라고 하는 기호로 나타내게 될 건데 가속도는 운동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 이렇게 정의를 해요. 1초 동안 물체의 빠르기가 얼마나 변했나요? 1초 동안 물체의 속도 변화량으로 나타내고요. 식으로는 이렇게 크기를 계산을 합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물체의 속도 변화량을 운동 시간으로 나누어 준 값 가속도라고 합니다. 물체의 속도가 변했다는 것은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체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값
이것을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고 이것을 다시 운동 시간으로 나누어 준 것이 가속도입니다.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가속도 운동하는 물체 VT 그래프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우리 VT 그래프 같은 경우에 그래프의 면적이 물체의 변 위에 크기를 나타낸다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갖는 의미도 알아볼 건데 그래프의 기울기,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가속도 우리 앞으로 A 라고 하는 기호로 나타내게 될 건데 가속도는 운동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 이렇게 정의를 해요. 1초 동안 물체의 빠르기가 얼마나 변했나요? 1초 동안 물체의 속도 변화량으로 나타내고요. 식으로는 이렇게 크기를 계산을 합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물체의 속도 변화량을 운동 시간으로 나누어 준가 가속도라고 합니다. 물체의 속도가 변했다는 것은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체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가 이것을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고 이것을 다시 운동 시간으로 나누어 준 것이 가속도입니다.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가속도 운동하는 물체 VT 그래프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우리 VT 그래프 같은 경우에 그래프의 면적이 물체의 변 위에 크기를 나타낸다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갖는 의미도 알아볼 건데 그래프의 기울기, X축의 변화량, 운동, 시간 될 거고요. Y축의 변화량, Y축의 속도네요.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이거든요. 즉,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를 나타냅니다. 지금 이 물체 같은 경우에는 0초에서 10초 사이에 속도가 증가하고 있고요. 10초에서 15초 사이에 속도가 감소하고 있고요. 15초에서 20초 사이에서도 속도가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질문, 15초에서 20초 사이에 이 물체는 빨라졌을까요? 느려졌을까요? 속도는 방향을 포함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부호가 물체의 속도의 방향만을 보여주고요. 속도의 크기는 절대값이 보여줍니다. 이 물체 15초에서 20초 사이에 속도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절대값이 증가하고 있죠. 점점 빨라지는 운동입니다. 자, 이 물체 가속도의 크기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0에서 10초 사이 속도 점점점 빨라졌잖아요. 10초 동안 10m/s만큼 속도가 증가했죠. 처음 속도 0이고요. 그래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누기 운동 시간 해서 1m/s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를 얻었습니다. 10에서 20초 사이도 결국에는 하나의 직선이기 때문에 가속도 한꺼번에 계산을 해볼 건데 나중 속도 마이너스 10m/s 빼기 처음 속도 10m/s 나누기 운동시간 요만큼 걸렸잖아요. 10초 걸렸죠? 그래서 운동시간 10초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m/s 제곱 나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체들이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고 합니다. 물체가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일정하게 느려지면서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경우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고 해요.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그래프 나타내 볼 건데요. 첫 번째 그래프,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입니다. 가속도를 A로 나타내기로 했죠. 그래서 A, T 그래프라고도 해요. 그래프에 눈에 띄는 좌표값 0에서 시간 t초까지 계속해서 가속도의 크기 A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이 AT 그래프는 그래프의 기울기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래프의 면적만이 중요하게 따지게 될 텐데 자, 이 그래프의 면적은
그래프와 x축과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y축 그리고 y축의 나란한 보조선이 만드는 이 넓이가 그래프의 면적이라고 했거든요. 마찬가지 사각형이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해볼 건데 가로가 운동 시간이고요. 세로가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그래프는 가속도가 0보다 큰 값 나타내고 있죠.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가속도가 일정한 크기를 갖는 등가속도 운동,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와 시간 사이의 관계 그래프 이렇게 나타냅니다. VT 그래프이고요. 눈에 띄는 좌표가 0초일 때 속도 V0예요. 우리 초속도 또는 처음 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T초일 때의 속도 V 갖고 있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갖는 의미,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라고 했는데 기울기 일정하잖아요.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라는 것 알 수 있고요. 이 그래프의 면적, 그래프의 선과 X축과 Y축의 나란한 보조선 두 개가 만드는 이 사다리꼴의 면적을 그래프의 물체의 변위의 크기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ST 그래프 볼 건데 ST 그래프 0,0, T,S의 눈에 띄는 좌표값 있고요. ST 그래프는 이 그래프의 면적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도 의미합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서 VT 그래프를 보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T 그래프의 기울기도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기울기가 변하는 운동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지금 이 세 개의 그래프를 보면 변위 시간 그래프 ST 그래프와 속도 시간 그래프 VT 그래프 그리고 AT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ST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를 이용을 하면 VT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반대로 VT 그래프의 면적을 이용을 하면 ST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또한 VT 그래프와 AT 그래프 사이에서도 VT 그래프의 기울기를 이용하면 AT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반대로 AT 그래프의 면적을 이용을 하면 VT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